아궁이. 자, 오늘 라디오 아궁이 아까 이제 주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애니어그램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의 윤은성 소장님 연결돼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저도 참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애니어그램.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네. 예.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애니어라는 말은 아홉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램이라는 말은 모형 또는 점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4,5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그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그런 쪽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오늘날 심리학과 결합해서 9가지 성격 유형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도형은 9개의 점의 내부에 삼각형이 위치하고 있어서 9가지 성격 유형론 그 전에 사람은 세 종류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다시 말하면 앉아있는 모습의 머리 중심형, 가슴 중심형, 장형의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그 유형 내에 3개씩에서 9개의 유형으로 나눠지고, 이것은 더 확장을 하면 성격 유형론을 떠나서 더 초월해서 우주의 의식을 깨닫고 자신의 행복을 자각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상당히 좀 광범위하네요, 의미가. 그렇죠.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한국형 애니어그램도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형 애니어그램은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최초로 한국 애니어그램을 만나서 국내 2001년도에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와 실정에 맞는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KPTI를 표준화 개발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다 이 검사지 도구를 통해서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한국형 애니어그램 5단계 프로그램을 창시를 하면서 오늘날 국내에 거의 한 10만 명 이상의 교육을 받고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각자 삶의 기쁨을 창조하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9개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이건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한 30여 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네네. 검사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검사를 하면 9개의 점수의 꺾은선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세한 에너지에 위치한 점을 우리는 기본 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나머지 9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세한 에너지가 나머지 8개의 에너지를 습관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 유형이 사람마다 9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종류를 지금 이제 검사를 안 했지만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가슴 중심에는 2번, 3번, 4번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조력가라고 그러는데, 조력가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고 대인관계를 존중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은 성취자 유형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성공지향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매력적이고 사람의 그 업적을 높이 체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유형은 예술가 유형인데 내성적이고 이제 낭만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나는 특별하다, 창의적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 중심에는 5번, 6번, 7번 유형이 있는데 5번을 우리는 사색가라고 별칭합니다. 네. 사색적인 유형은 통찰력이 있고 호기심이 많은 유형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물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충성과 6번 유형은 대단히 안전을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중시하고 책임감을 강조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리 중심의 7번 유형은 대단히 낙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아이디어 뱅크 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형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8번, 9번, 1번 유형을 말합니다. 8번은 지도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자신감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유형이죠. 그 다음에 9번은 중재자 유형으로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대단히 포용력이 있고 대단히 관계가 안정적인 유형을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번 개혁가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혁가 유형은 대단히 원칙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 유형으로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요. 따라서 자신의 양심적이고 윤리적 수준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략적인 유형의 특징을 얘기했고 각 유형 안에는 동시에 모든 유형은 장점과 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저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정선 씨는 다 된다는 의미는 네. 모든 사람은 9가지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쵸. 네. 그것도 가능한 거군요. 그중-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어떤 게 좀 특출나게 많이 나타나는 것에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네, 어떤 이렇게 그 이제 한꺼번만 그렇죠. 어느 에너지가 가장 우세하냐, 그 우세한 에너지를 우리는 기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땐 판단하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들을수록 좀 더 이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중에 그러면- 기회가 되면 받으십시오. 네, 꼭 그래야 될 것 받겠습니다.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애니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타고난 에너지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에 속하는 단점을 지양하고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고 타인을 알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알고 서로가 윈윈해서 소통함으로써 대단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스트레스의 근원을 살펴보면 가장 스트레스의 근원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인 것 그래서 같아요. 성격 유형론을 알고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부터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애니어그램은 그런 대인관계라든지 가족관계, 동료관계, 직장 상호관계 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에서는 이런 애니어그램의 툴을 가지고 청소년의 진로 분야라든지 리더십 분야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학습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부 간의 또 가족 상담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소통이 안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또 재교육시키고 팀빌딩하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타고난 에너지에 적합한 직무 분야에 배치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가끔 전화가 오는데요. 드라마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를 어떻게 흥행을 시키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강력하고 뚜렷한 그러한 캐릭터를 구성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재미를 더하게 하고요. 또 오늘날
결혼정보회사의 커플 매니저들은 네. 가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본 연구소에 와서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또 배운 내용을 커플 매니저를 하면서 서로 간의 성격을 비교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의 결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캐릭터. 우리 즐거운 오두시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를 배정시킨 네. 그, 편성에 대한 그 캐릭터도 이런 유행에 속할 수 있지.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 애청자들에게 인기를 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앞서서 사람은 이제 머리, 가슴, 장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각 네. 유형들의 성격이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이제 검사 결과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중심은 2번, 3번, 4번 유형인데 이제 가슴 중심이라는 것은 이 가슴이 소통하는 역량이 많다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으로 서로 정서적으로 관계하고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가슴 중심들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타인에게 보여질까,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을 갖다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됐을 때는 이제 수치심이 작동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중심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루에 한 6,000번씩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그 중에는 뭐 쓸데없는 생각도 있고 필요한 네. 사고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머리 중심의 에너지는 모든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때 머리가 먼저 터치가 돼서 이제 생각을 하고 안전 위주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머리 중심은 관찰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장 유형의 사람들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동 유형인데 8번, 9번, 1번들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힘의 에너지를 타인한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유형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뽐내거나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자기 에너지가 적거나 위협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내적인 분노를 해서 이런 세 가지의 중심의 유형의 타입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이 감각 기관이나 판단 양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슴 중심은 대부분 정서적으로 타치하니까 정서적으로 촉각과 미가 이제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허그를 하고 또 악수를 하고 만지고 그다음에 머리 중심의 유형들은 시신경 쪽인 사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각이 발달되고 모든 정보의 90%가 이제 눈으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 믿는 것이고 때로는 보일 때는 신이 살아 있고 때로는 안 보일 때는 신이 죽었다 이런 뭐 철학적인 원리도 이제 머리 중심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장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제 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배설물에 그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배설물과 자기 배설물이 아닌 것과 구분을 하지요. 이게 영역을 표시하니까. 그래서 이 장형들은 이 청각이나 또 후각이 발달돼 있어서 소리로 듣고 냄새를 맡아서 내 것과 네 것, 또 나와 적을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영역의 표시 이런 것들은 신체 발달에 이제 장형들은 소화기 계통과 발달돼서 장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설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머리 중심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시다시피 머리가 복잡하겠지요. 골치가 네, 아프고 그렇죠. 많이 신경을 쓰니까. 네네. 그다음에 가슴 중심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답답하고 허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구분하면 가슴 중심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단히 속상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속상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장중심의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영향력으로 주지 못하면
이제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열받지요. 아. 분노하는 네, 네. 스타일이 되겠고, 그다음에 머리 중심 유형들은 이제 늘 보면 머리 중심은 이제 분석하고 비교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지가 뭔데 도대체 말하는 초점이 뭐야 이러면 또 이제 그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그 타고난 에너지에 관련해서 인간관계의 방식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된다고 보는데 이 이제 세 가지 중심의 유형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비교 분석의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죠.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이제 가슴으로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타치하고 이게 이제 드라마로 비교하면 이제 멜로 드라마 이런 사랑의 드라마,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이런 쪽을 이제 좋아하는 반면에 이제 장형의 행동형 중심의 사람들은 뭐 액션, 무비 뭐 이런 걸 막 이제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이제 비교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또 특별히 SF, 공상 영화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그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요 세 가지 힘의 중심의 유형들은 또 각각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 중심의 장유형의 사람들은 행동이 빠르지요. 직관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울을 가는 경우에 다른 유형에 비해서 먼저 타지요. 그러나 자세히 세밀히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친구하고의 관계, 부모하고의 관계 때문에 친구가 늦게 오기 때문에 친구가 지각하기 때문에 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머리 중심형 경우는 이제 망설이지요. 이걸 타고 서울을 가는 것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거냐 아니냐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와중에 차가 와서 갈 때까지도 생각하다 보면 네.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기회가 이제 서너 번 온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중심 유형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타고난 에너지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편안할 때는 그냥 편안한 상태로다 이 유형이 무시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긴급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할 때에는 유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려운 여행을 함께 한다라든지 어려운 과업을 같이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런 세 가지 성향을 그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자, 오늘 좀 뭐 생방송인 관계로 사실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좀 말씀 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맞습니다. 안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소를요, 웹 주소를. 그 이제 홈페이지는 www. 네. kennegram.com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오늘날 거의 한국형 애니어그램 교육 연구소를 통해서 한 10여만 명이 이제 이미 교육을 받았고 네.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로다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런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서 나눔과 힐링이라는 월간 매거진을 발행해서 회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과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아까 머리 가슴 장을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체가 이완되고 그러면 가슴이 열리는 거지요.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머리는 맑아지고 침착해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안에서의 신체적인 행복의 에너지를 창출하고 바깥으로 대인관계를 볼 때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이로 가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사실 이런 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잊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오늘 그 좀 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의 윤은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